이번 시간은 콘덴서 보충 수업을 하고요. 여러분 교재에 몇 페이지죠? 57페이지. 네, 57페이지입니다. 여러분 표시를 제가 해놨습니다. 자, 57페이지를 펴게 되면 콘덴서가 나오게 됩니다. 콘덴서는 커패시터라고도 하고요. 그냥 콘덴서라고도 얘기해요. 순수한 북한식으로 모서리차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콘덴서는 용량체라고, 한국말로 붙이면 용량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북한 애들은 영어를 주로 안 쓰잖아요. 근데 그 영어에 무슨 원수 들렸는지 알지는 몰라도 그 캄보디아의 킬링 힐트 때, 킬링 힐트 그 영화 있잖아요. 그때 영어 하는 사람 다 죽이고 안경 쓴 사람 다 죽이고, 그 킬링 필드 그 실제 그 킬링 필드 그 현지에 가보니까 그 가이드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하여튼 영어 하는 사람 다 죽이고 안경 낀 사람 다 죽였대요. 하여튼 학자같이 보이고 좀 지적으로 보이면 다 죽였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보면 영어를 좀 안 쓰거든요. 그 볼펜 있잖아요, 볼펜. 그 볼펜을 알총연필이라고 한다고 하죠. 전번 텔레비에 잠깐 나오더라고요. 알총연필이라고 하고요. 형광등, 긴 거. 그거를 이제, 그 백열등 있잖아요. 이거 조금 얘기하고 넘어갈까? 이 백열등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예쁘게 안 그려졌는데, 이런 백열등. 이거를 북한에서는 불알이라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불알. 이렇게 부르는데, 얼마나 웃긴 겁니까? 불알이라고 하고요. 형광등을 긴불알이라고 한대요. 우리는 그 스타트 담아 있는 걸 안 쓰는데, 그 초크 담아라는 게 있잖아요. 깜빡깜빡 불 켜지는 거. 그거를 불을 켜는 씨가 된다 해서 씨불알이라고 얘기하는데, 북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 쌍드리아 있잖아요. 그 호텔에 큰 거. 그걸 뭐라고 하겠어요? 떼불알이라고 한대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선생님 왜 그런 얘기를, 썰렁한 얘기를 합니까가 아니고, 안테나 있잖아요. 그 안테나가 북한이 아니더라도 안테나가 영어 아니에요. 우리말로 뭐라 할까요? 안테나? 공중선이라고 해요. 그럼 공중선이라고 하면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웃기잖아요, 이게. 그러면 왜 그러냐면, 방송국이 여기 있어요. 이제 있고, 전파가 나오고요. 그리고 개똥이네 집이 이렇게 있어요. 멀리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안테나가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공중의 선이 연결되어 있는 거와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이 MBC나 KBS의 한 채널을 똑같이 여러 대의 방송을, 아니 여러 집에서 한 방송을 청취하면 선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부하가 나타나는 모양이에요. 부하가, 이제 계기가. 그래서 그걸 보고 몇십만 가구가 시청하는구나, 이렇게 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는 정확한 소식통은 아니에요. 누가 얘기를 해줬는 그런 얘기인데 아마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공중선이라는 말이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웃기는 게 또 있어요. 그 텔레비 안테나 선 보면요, 이제 요즘 이렇게 생긴 안테나 구경이 좀 힘든데요. 이 안테나 줄 내려오는 게 옛날에 이렇게 생겼었어요.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그럼 이래 생긴 것이, 이제 이 선이 임피던스가 300ohm짜리의 안테나 선인데, 이거를 FEEDR, 피더라고 불러요. 피더. 그러니까 안테나, 또 이런 게, 지금 이거 안 쓰고 동축 케이블 지금 쓰거든요. 그림이 예쁘게 안 그려지는데, 이렇게 우리 보통 마이크성 같은 케이블, 이렇게 생긴 동축식을 쓴다고요. 이 동축식은 75ohm의 임피던스가 75ohm인데, 자, 이거예요. 300ohm, 이 자체를 피더라고 해요. 안테나. 근데 피더를 한국말로 뭐라고 할까요? 웃긴다고요. 급전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시험 문제에는 P도 안 하고 급전선, 공중선 이렇게 문제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안테나를 하면 알아듣는데 공중선이라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급전선이라고 하니까 급전선이 뭐야? 이렇게 못 알아듣는 게 있어. 옛날에 시험 문제가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서 제가 아까 좀 듣기에 좀 거북한 북한의 볼펜을 알총연필이라고, 볼펜이 영어잖아요. 그래서 총알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총알연필이라고 하는 거 알총연필이라고 한다네. 북한이라고 다 그랬는데 내가 북한이 못 산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그 연탄을 넣고 이제 두드려서 찍어서 하나씩 빼서 쓴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도 그래 쓰는 데가 있다고. 그거 보면 얼마나 못 살아요. 우리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제가 중학교 한 2학년 때가 1학년 때 연탄 공장에 이렇게 두드려서 찍어가지고 빼다 이렇게 갈라지면 또 새로 부셔가지고 하고 이런 걸 봤어요. 초등할 때. 그거를 북한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북한이 못 사는구나. 이걸 알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 못 산다. 일단 딴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또 못 산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 북한 보여줄 때 보면 이렇게 교통정리하는 여자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 달 월급에 그 여자 생리대를 주는데 월급도 주고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생리대가 목화솜으로 만든대요. 우리 같이 이렇게 안 만들고. 그래서 그거를 2년인가 모으면 부시는 그 솜을 모으면은 솜을 타면은 이불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시집 갈 때 혼수용 이불 솜이 된대요. 그걸 모으면. 얼마나 비극적인. 우리 동포가 그렇게 한다는 게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또 뭐더라 그거 이만가비가 하는 프로가 어디 내가 봤는데 그 민가에 가까운 데는 나무를 다 뜯어먹어가지고요. 나무리 하나도 없대. 다. 그리고 조그만한 나무도 다 베가가지고 뗄나무도 나무가 없대요. 그리고 좀 높은 산에 가면 있는데 그거는 군수물자로 써야 돼서 군인이 지키는데 총을 들고 그런 걸 보고 진짜 북한이 못 사는구나. 그 얘기도 하더라. 그 아파트 우리가 중앙 아파트 같은 거 짓잖아요. 그러면 아파트에 화장실이 없대. 그래가지고 아파트 한 동 사이에 화장실이 있는데 사람이 밀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쁘니까 여자들 둘이 들어가서 푸세식으로 엉덩이를 맞대고 한 여자는 이쪽 보고 한 여자 그렇게 해서 볼일을 보고 출근한다 하더라고. 그 얘기를 또 나와 하는 거 보고 우리보다 참 못 산다 이렇게 했어요. 자, 선생님 공부는 언제 할게요? 자, 이렇게 수업은 그냥 다른 얘기도 듣고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잠깐 보세요. 이 콘덴서는 다 해줬어요. 제가 앞에서 해줬는데 지금 보강 수업이니까 우리가 책을 산 분들이 또 기초가 없어 못하는 분들이 있고 해서 겸사겸사 보강도 할 겸 하는데 요걸 봐주셔야 돼요. 콘덴서에서 첫 번째 방법이 평활회로 여기서 그 말이 여기 있죠. 전류를 충방전하고 평활작용이 인사가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울퉁불퉁한 거를 메꾸어주는 역할. 콘덴서에 충전됐다 방전됐다 해서 요 메꾸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를 우리가 평활작용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원래 그림대로 하면요 저렇게 그리면 원래 안 되고요. 원래는 이렇게 그려야 돼요. 교류가 들어오는데 정류기를 거치면 이게 플러스이기 때문에 플러스만 나오고 마이너스는 안 나오고 플러스만 나오는 거야. 이렇게 기억을 하고 플러스 나올 때 이게 콘덴서를 넣어주는데 이렇게 플러스 때만 이게 여기 플러스이기 때문에 플러스만 특혜져서 나올 때 요때 나올 때 요때 충전되는 거야. 요때 충전되고 자 마이너스 때는 못 나와. 이게 쉰다고 마이너스. 그때 마이너스 때 못 나올 때 여기에 방전해서 여기를
이렇게 메꾸는 거야. 이렇게 원래 설명을 해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그냥 제가 이렇게 대강 설명했어요. 이거 보면 저거 뭐 잘못 끊기는 이렇게 하실까봐 원래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자, 요런 작용을 하는 것이 1작용이에요. 콘덴서 하는 게 첫 번째 작용이고요. 두 번째, 높은 주파수와 낮은 주파수를 분류한다는 얘기를 한 게 두 번째라고 했어요. 여기 첫 번째고요. 자, 그러면 요거요. 한번 보시면, 자, 영상으로 이제 이게 2파이 루트 LC분의 1이에요. 그러면 코일과 콘덴서가 있는 회로에 여기 C이고 여기 L가 코일이에요. 라인. 이거 이제 설명할 건데요. 이 콘덴서, 즉 분수가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커질 때 밑에 값이 커지면 나누면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콘덴서 용량이 커지면, 나누어지면 이 값이 줄어듭니다. F5가 뭐야? 이런 그러면 F5는 O라는 말은 OSCILL, OTOR, 오실레이터, 발진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는 프리퀀시, FREQ, UN, CY를 줄임말이거든요. 그러면 F5라는 말은 원래 발진 주파수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글자가 예쁘지 않죠? 미안해요. 그러나 이 말은 동조 주파수라는 말로도 쓰고요. 이 공식의 세 번째, 공진 주파수, 공진 주파수라고 하는 데서 세 가지로 써요. 이게.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콘덴서가 용량이 크면 작아진다. 낮은 주파수가 동조 잘 잡힙니다. 낮은 주파수가 공진됩니다. 발진됩니다. 콘덴서 용량이 조그마한 놈, 이런 게 용량이 작은 놈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용량이 작으면 커지니까 큰 주파수, 높은 주파수가 잘 잡힌다. 이래서 두 번째가 콘덴서가 높은 주파수와 낮은 주파수를 가려내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 위해 가지고 진공관 앰프를 좀 해주고 있는데, 그다음에 내가 배우고 싶은 거는 단기판을 기판수를 배우는데 왜 진공관만 자꾸 가르쳐? 이렇게 생각하면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자, 한번 봐요. 요걸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스피커 통이 이렇게 있어요. 스피커 통이. 그러면 큰 스피커 있죠? 여기 큰 스피커, 그 다음에 중간 크기가 있고요. 조그마한 크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조그마한 크기 스피커가 있고, 여기쯤에서 구멍, 공기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안에 진동하는 거. 그럼 요 큰 스피커, 요거를 WOOFER, 우퍼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우퍼는 저음 전용 스피커라고 해요. 요 조그마한 놈이 있고, 단자는 보통 두 단자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단자가 두 단자,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이 조그마한 거는 TWEETR, 트위터라고 그래가지고 고음 전용 스피커라고 말해요. 이 중음 전용은 그 미디엄 음을 듣는 거는 스코커라는 말을 써요. SQ 뭐 이런 스코커라고 하는데요. 자, 갑자기 뭐를 설명하라고 선생님이 그러니까 봐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선을 뺀다고. 여기 어스선이 붙을 거예요. 마이너스를 뺀다고요. 하고 여기에 저음 전용에는 보통 코일을 넣어서 1mH짜리 코일을 넣으면은 저음, 여기 뭐만 들어간다? 저음만 나오는 길이에요. 이렇게 1mH짜리 코일을 넣어서 저음만 나오도록 만들어요. 이제 지금부터요. 여기서 다시 완전히 콘덴서만 넣을 것이냐, 콘덴서에 저항을 넣어가지고 할 것이냐를 해서, 자, 극성이 없는 놈을 써야 좋아요. 그러니까 전에 콘덴서는 극성이 다 있는 걸로 알지만 아니에요. 무극성 전에 콘덴서라는 게 있어요. 그럼 극성이 없어야 좋아요. 왜 그렇게 되냐 하면요,
콘덴서의 극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신호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플러스일 때는 이게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마이너스일 때는 이 극성이 있는 거는 마이너스에 약간의 디스토션이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약간의 이렇게 이게 극성이 있는 놈은 마이너스 쪽에서 디스토션, 찌그러짐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극성 전의 콘덴서라는 걸 써야 되는데 콘덴서 쓰는데 비싸요. 12만 원이 아니라 더 훨씬 비싼 것도 있어요. 무극성 전해 콘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극성이 주로 전해 콘덴서는 있는 것만 알지만 극성이 없는 것도 있어요. 여기에 있는 콘덴서가 보통 이제 이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3.3 마이크로파라드에 150V 정도 쓰고요. 여기는 용량이 요거보다 커요. 여기 3.3이잖아요. 여기는 33 마이크로파라드예요. 150V고요. 요거는 오음의 10W 정도 이게 저항을 넣어줘요. 그리고 여기에도 또 요 들어오는 자리에도 콘덴서하고 저항을 넣어서 또 회로를 통해서 이게 또 구체적으로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는 이거 가리키는 시간이 아니니까 이만큼을 통틀어서 스피커 네트워크라고 해요. 이걸 스피커 네트워크라고 해요. 자, 이게 요 안에 시판에 붙어서 통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안에 들어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콘덴서 용량이 작은 놈은 아까 공식에 의해서 이거요. F5는 2파이 루트 LC분의 1에 의해서 콘덴서 용량이 작은 놈은 높은 주파수, 이게 용량이 3.3이 작으니까 높은 주파수가 조금 크잖아. 저항도 높잖아. 그러니까 중간음이 이렇게 해서 콘덴서가 높은 주파수와 낮은 주파수를 가려내는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걸. 그래서 이걸 참고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가 아까 언급지점. 사전 빼보고 있습니다. 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네, 괜찮아요. 여기 큰 스피커, 그 다음에 중간 크기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라 하냐면, 여기 있어. 세 번째 보면, 직류는 차단하고, 교류는 통과합니다. 라는 말이 있어. 예. 이게 뭐냐면, 회로를 봐야 돼. 트랜스나 회로가 있는데, 빨리 그려볼게요. 요 그냥 간단하게만 그려보겠습니다. 저 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전압이 공급되는, 이 전압이 공급되는 전압을 우리가 보통 VCC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VCC라는 말을 쓰는데 전원 공급이라는 말로 써요. 잘 안 쓰지죠. 빨간색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VCC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VCC 이렇게도 하고 VBB라고도 하고 EBB라고도 해요. 근데 어스선 있잖아요. 이런 것끼리는 다 연결되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그래서 이거를 그라운드라고 하는 게 제일 맞는데 VCC의 반대편에는 VSS라고도 표시해요. 그러니까 요 말은 VSS는 어스를 의미해요. 요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라운드냐 VSS냐. 그래서 IC 이름을 봐서 요 용어가 나면 너무 레벨을 올려서 기초 없는 분한테 해가지고 어려울까 해서 나중에 영상 보시고 한번 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요. 9V라고 한번 해볼게요. 9V가 걸리면 여기는 3분의 2 정도가 걸려요.
VCC의 3분의 2 정도가 걸린다고, 6V가. 근데 여기는 얼마 걸리냐면요, 0.8 정도 걸리고 요거 0.2 정도 걸려요. 그러면 요렇게 재면 0.6V에서 0.75 이렇게 전압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전압을 VB 빼기 VE라고 하고 VBE라는 용어를 써요. 잘 안 보이죠? 그러면 0.8에서 0.2를 빼면 0.6V라는 전압이 됩니다. 0.6V 요걸 말해주는 거예요. 요 전압이. 자, 그런데 이 콘덴서가요, 위에서 이 높은 쪽이 플러스, 어수 쪽이 이렇게, 여기는 반대가 돼요. 어수 쪽으로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 되고, 즉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이쪽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 콘덴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붙어버리면은 이 6V가 그냥 흘러버리면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딱 쪼개져요. 베이스에 보통 2V 이상 들어가면 불량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물론 높은 전압을 견디는 트랜지스터도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C18115 같은 거, ESC18115 같은 트랜지스터는 잘못 들어가면 쪼개져요. 이게 날아가 버린다고. 그래서 콘덴서를 넣으면 6V라는 이 직류는 따로따로고, 교류적인 신호는 통과하고 직류는 따로따로 구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 어려워졌어요. 너무 어렵게 가르치는 거 아니냐. 원래 그것까지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이렇게 돼야 돼요. 원래는 콘덴서가 직류 전압은 통과를 안 시켜요. 이게 직류는 통과를 안 시킨다. 즉 DC, 직류가 뭐냐, 건전지 전압은 통과를 안 시켜요. 충전 순간 0.00 몇 초 잠시 흐르지만 안 흐르는 걸로 보고요. 교류,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놈은 콘덴서를 거쳐도 충방전이 되면서 잘 통과, 즉 교류는 가동용 전기 같은 거는 잘 통과하고 직류는 차단한다, 이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려워졌다. 왜냐면 영상으로 이 책 없는 사람, 책 산 사람들한테 보충을 해주고 또 보강을 해주려고 하는 수업으로 지금 만들다 보니까 조금 레벨을 높였어요. 사과드려요. 왜냐면 오늘 오신 분한테, 공부하는 분한테 너무 어렵게 가르쳐가지고 좀 미안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콘덴서를 우리가 이제 마일로 콘덴서라고 보통 얘기하기도 하고요. 폴리스트롤,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됐다고 하는데, 얘는요 용량이 작아요. 0.1, 0.01 뭐 이런 작아요. 작은 거는 높은 주파수 회로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만든 이 마일로 콘덴서라고 하는 걸로 1000마이크로 만들려면은 이 칠판만 하게 만들어야 돼요. 1000마이크로 만들어요. 얘는 이 타입으로. 그러니까 헌일이. 근데 전해 콘덴서는요, 아니에요. 전해 콘덴서는 기가 막히게 돼요. 이렇게 된 전해 콘덴서는, 요런 놈은 작은 부피, 새끼손가락 반마디 크기에 1000마이크를 갖더니 만들어요. 전해 콘덴서는 큰 용량을 작은 부피로 만드는 것이고요. 그때 쓰는 거고요, 주로. 이런 세라믹이나 마일로 콘덴서는 작은 용량을 필요로 하는 회로, 높은 주파수 처리하는데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콘덴서는 다 배운 거예요. 마무리를 해야 돼요. 콘덴서가 높은 주파수, 낮은 주파수 쓰는 데에 따라서 콘덴서 용량이 맞아야 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아무데나 저주파에 고주파에 놓고 하면은 효과가 없는 거예요. 통과를 못하게 되는 거죠. 해당되는 주파수가 통과해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마무리해야 될 것이 요거예요. 요거만 하고 더 공개를 할 시간이 없어서, 진도가 빨리 안 나가져서 장소를 옮겨가지고 그 수업의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요거만 한 집에 계산하는 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콘덴서를 딱 보면요, 아까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만든 거는, 마일로 콘덴서는 여기 EA라고 적혔고요, 104K 혹은 104J라고 적혀 있어요.
자, 요것이 중요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우리 밑에 갔다 온다고 목소리가 고조됐어요. 조금 낮춰서 천천히 얘기할게요. 이런 표 자체를 싫어하는 동포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거는 올리려고 하면 머리가 올라가면 딱 싫습니다. 그래프만 나오면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표를 애우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고요. 보세요. 이 A잖아요. 그럼 2A가 아니고 2와 A 이렇게 2하고 A가 만난 100V까지 견딥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거죠. 이거 중요한 거야. 이 A는 100V까지 견딘다. 이 말이라니까요. 이걸 애우라 아니야. 시중에 돌아다니는 것이요. 정해져 있어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보통 2A가 제일 많고요. 보통 1H도 있어요. 1H. 자, 그러면 1 여기 있잖아요. 1. H가 여기 있죠. 그럼 몇 볼트? 50볼트짜리죠. 이렇게 보는 거니까 너무 편하죠. 자, 1D는 안 만들어요. 요새. 1D는 20볼트밖에 안 되거든요. 옛날에 많이 돌아다녔어요. 이게.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여줄 게 있어요. 그래서 자, 이 교재에 보면 자, 이 페이지가 58페이지죠? 네. 58페이지 교재를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보면 이 표를 이런 표 막 구하는 아니라니까. 자, 아까 104K 저항이 아니라니까. 이거 봐요. K. K는 여기 K 요거요.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허용 오차가 있습니다. 그 값에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이따가 설명할게요.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자, 요거부터 먼저 설명해 볼게요. 이것이 중요해요. 104가. 이게 용량이거든요. 이게 용량이에요. 용량. 어떻게 계산하느냐, 요거거든요. 자, 콘덴서가 있는데 5만 딱 적힌 거야. 아니면 68. 이렇게 딱 숫자만 적혔고, 이게 없어요. 아까 2A가 없는 거예요. 2A 같은 거. 1045. 요런 게 없는 놈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내압이라고 말합니다. 요 2A를 뭐라고 한다? 내압. 그래서 내압이 없는 거는 요 밑에 써놨죠. 내압 표시가 없는 거는 50V 이하라고 합니다. 내압 표시가 없을 때는 맥시멈이 얼마라고 본다? 50V를 주고 초과하면 빵 터집니다. 50V 내야 될 때 220을 갖다 꼽으면 딱 갈라지면서 새로운 걸 구경하게 됩니다. 전에 콘덴서도 잘못 터지면 아래층에서 터지고 위층까지 소리가 들리게 되고 좀 밥맛이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겁이 나가지고 잘 만지기가 싫어하는 동포들도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철판이 휘어진 적도 있어요. 콘덴서 큰 거. 근데 지금은 콘덴서 위에 프레스를 십자로 찍어서 그 위가 갈라져서 물이 그게 총알같이 날아가지 않도록 지금은 합니다. 왜냐면 만든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안전상의 문제, 보험이 그 모니터도 1억씩 옛날 의무적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너무 그 부담을 준다 아마 중소기업이 없었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봐요. 끝낼게요. 5라고 쓰면은 그냥 5 피코와라드라고 읽습니다. 68은 68 피코와라드라고 그냥 읽는 거예요. 너무너무 쉬워요.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5 써 있으면 5J, 그러면 J는 오차고 5 피코와라드고 68이라고 써 있으면 68 피코와라드고요. K는 오차, J는 오차, J 5% 오차, K는 10% 오차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오차 그렇게 봅니다. 할 수 있죠? 내압이 없다 얼마? 50V 맥시멈. 5피코, 68피코 하라드. 피코 하라드라는 거.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지금 못하면 안 돼요. 이걸 못하면요 수리하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가 있어요. 봐요. 104 계산해 볼까요? 104라고 적혔거든. 10 곱하기 4 10의 4승 이 말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러곤 피코와라드가 되는 겁니다. 10의
10의 4은 하나, 둘, 셋, 넷 피코파라드, 즉 10만 피코파라드가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페레디, 마이크로 페레디, 피코 페레디. 근데 FARAD라서 파라드, FARAD 파라드라고 그냥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페레디를 그냥 파라드라고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합니다. 페레디를 100만 분의 1로 쪼개면 마이크로 페레드, 또 100만 분의 1로 쪼개면 피코파라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피코페레드라고 안 하고 피코 한국식으로 파라드, 피코파라드, 마이크로 파라드 해도 괜찮아요. 그게 영어 시간이 아니니까. 영어 본토 발음으로 하려면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놀란 게 외국 나가서 필름 살라고 필름 하니까 못 알아들어서 필름, 김여 필름, 김여 롤롱 필름, 이렇게 필름 하나 주세요를 해야 되는데 필름이라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죠. 걔들이. 그것도 그렇고 콜라를 코크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뭐 본토 발음, 이게 다 본토 발음으로 하려면 괜히 좀 그래서 카페 간다? 카페 못 알아듣지. 캐페인이거든요. 카페가 캐페이라고 해야 되거든? 근데 웃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업은 그런 영어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이제 왜 그 얘기를 하냐면 학생 생각이 났어요. 수업하다가. 군대에서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M16이라는 거 있잖아요. M16이라고 안 하고 M16이라고 하거든요. 군대에서는. M16. 그래, M16 했더니 고등학생이 와가지고, 선생님, M가 뭡니까? M이지. 이러는 거예요. 왜 M16 뭐 어쩌? 너 군대 안 갔다 와서 그랬지? 군대 가면 다 M16이라고 하지, M16이라고 안 한다 했더니. 듣기 너무 좀 거북합니다. M16. 그게 이제 일본식 발음이 그런 식으로, 그랬습니다. 이렇게 발음하는 식으로, M가 아마 일본식 발음을 약간 해서 그렇지 않나 싶어요. 트랜스를 도란스라고 하고, 약간 일본 발음에서 그런 게 좀 나오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뭐 다른 것도 그렇게 치면은 뭐 손잡이도 뭐 스맘이라고 그러고 막 일본 가서 쓰다 보니까 아마 M으로 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 M16을 M16이라고 했다가 고등학생한테 와가지고 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자, 세월이 많이 흘렀던 얘기예요. 자, 이렇게 봅니다. 보십시오. 104, 또 많이 딴 데로 갔네. 104는 10 곱하기 10의 4승인데 이건 중요합니다. 이거는 10에 04개, 10만이에요. 그럼 6개 이동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점 찍으면 0.1 마이크로 파라드. 여기서 봐요. 이렇게 가야 돼. 색깔이 똑같아서 있는데 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0.1 마이크로 페레드입니다. 그래서 104는 얼마다? 0.1 마이크로 페레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부속집에 가서 콘덴서가 어떻게 써 있냐면 이래 써 있어요. 여기에 EA104J 뭐 이래 써 있거든요. 부속집에 가가지고 104 주세요 이러면 쳐다봅니다. 너 기초가 없는 놈이구나. 눈이 좀 돕습니다. 정말 오프라인 더 받는 데 있어요. 그렇게 보면 실력 없는 놈이라고 딴 거 싸게 주는 척 하면서 그 컴퓨터 가게 가가지고 이 키보드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물으면요, 옆집이 키보드가 12,000원 받는다면 물으면은 저는 10,000원이라고 딱 얘기합니다. 맞춰서. 그러니까 다 물어도 키보드가 12,000원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자꾸 묻고 댕기면 한 집에서는 10,000원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 집이 제일 싸네? 다른 게 쑥 올라갑니다. 그걸 아주 보편적인 대중적인 거는 낮춰주고 모르는 거는 뿅 올려가지고 하는데 104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합니다. 부석집에 가서 뭐를 얘기해야 된다? 요거 봐요. 0.1 주세요 라고 해야 돼. 0.1 마이크로 페레드 달라고 해야지 104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아까 색장 공부했는데 저항 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 주세요. 똑같은 거 주세요. 에이, 그럼 바보 취급 받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403이 있어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403이 있어요. 403은 40 곱하기 10의 3승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3 요거. 그럼 40에 하나, 둘, 셋 피코페렛이 되는 거죠. 4만 피코파라드.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6개 피코를 뭐로 고친다? 피코를 마이크로 고치려면 거꾸로 올라가야 되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죠. 다른 색깔을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다섯, 여섯. 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3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4만은 하나, 둘, 셋, 넷.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점 찍는 거예요. 자, 봐요. 6개 올라가야 되죠.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점이 후진하면 안 돼요. 전진 0.04 마이크로 페렛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죠. 한번 다시 해볼게요. 2가 있네요. 자, 그러면 2는 2 곱하기 10의 2승 2200 피코파라드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점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점이 뒤로 오면 안 돼요. 전진. 그러면 0.002라면 0.002는 0.002예요. 이거는 2는 0.0022가 되는 거예요.